네, 반갑습니다. 아, 겨울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살고 있는 부부인데, 이 부부의 위기가 찾아온 그런 경우,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병조인지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명조를 가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이렇게 실직 상태고 부인이 이제 벌어서 먹고 사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살 길이 바로 집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문제가 성격적인 문제도 좀 있더라. 어떤 문제냐 하면은 돈을 전혀 10원 한 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도가 넘어간 사람,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부인은 이렇게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한마디로 폼생 폼사로 살려는 그런 분이 되다 보니 서로 너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까, 응하질 않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는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거,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남자입니다. 갑진개유, 을축의 을류죠. 그러면은 월지가 이렇게 살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월지가 살인데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냐 하면은 월지가 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이 재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큰일 났죠. 우리가 따지면은 칠살객이라고 하면은 재운으로 흘러가면은 정말 죽음의 늪에서 살 길이 어려울 정도로, 그 이유는 이 재는 식상으로부터 칠살을 극하는 것을 통관시켜주고 살인상생하여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인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상을 통관시켜서 살을 살려주고 살인상생할 때 인을 제가 극하기 때문에 이 재가 있는 것이 칠살객에서는 가장 흉한 그런 경우로 봅니다. 이제 우리 직업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살과 재가 붙어 있으면은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우 같으면은 이제 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또 아니면은 변호사업을 하시는 분, 또 내지는 장의업을 하시는 분,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종교인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독극물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독극물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독극물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유를 따질 때 가장 우리가 가까이 보는 것이 이렇게 월지와 이렇게 연지와의 관계죠. 이 사람은 죽고 사는, 그래서 위험한 것과 관련하여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칠살 옆에 재가 있으니 부모덕도 없고 조상덕도 없는 그러한 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보시면은 살을 쓰는 사주가 재를 차고 앉아 있으니 처덕도 없는 사주죠. 칠살이 칠살이니 자식덕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을 쓰는데 천간의 위를 보면은 이렇게 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어떻게 따지면은 속세용으로 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주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이런 속세에서 아웅다웅 사는 것보다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저렇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속세를 떠나서 그냥 수도하면서 사는 그러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운이 좋아서 또 환경이 좋아서 그러한 것을 역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요렇게 인이 있습니다. 그럼 요 경우는 살인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이 천간에 있으나 천만다행한 것은 요렇게 비겁들이 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인이 이렇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올 것, 부모로부터 받을 것, 뭐 어떤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단점은 천간의 기운들이 이렇게 몽땅 인해서 비겁만 있으니 뭐와 연관이 없냐면은 무토기토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 여자와 인연이 없는 사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없으면서 천간에 편인이 이렇게 하나 떠 있고 급제까지 옆에 붙어 있으니 이 사람은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융통성이 없으며 의심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방을 한번 보시면요. 7살객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식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운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그래서 방의 흐름은 일단은 초년기부터 좋게 왔다. 그리고 비겁으로 와도 좋고 식상으로 와도 좋다. 크게 보면은 일생 고생할 길이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갑술대운이 고등학교를 마치는 시점까지, 그래서 대학을 가는 시점까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 사주가 7살을 쓰는 사주인데 재가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이 재가 일간에 한 해밖에 없는 재를 충하면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흉합니까? 돈 문제로 인하여 사단이 난 그런 사주다. 집안적으로 문제가 났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되면은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고 또 내지는 좋은 직장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일단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는 운들은 다 괜찮은데 요렇게 대운에서 제가 다시 오게 되면은 사유합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부인 사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월지는 이렇게 비견입니다만은 축중에 이렇게 개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무토도 하나 떠 있죠. 이렇게 따지면 이 무토가 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기토를 이렇게 기토에서 재를 취하는 것은 좋은데요. 무토가 병이 됐다고 하지만은 관이 올라왔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 정관이 있었더라면은 나의 재물을 관청에서 지켜준다. 정관이 재를 지켜주는 경우라 해서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재를 지켜주는 게 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실제로 사주를 이렇게 감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남편이 대놓고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재물은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들들이 나서서 부모님들을 이혼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한 후에 이렇게 살지 마라. 그냥 엄마는 우리하고 살면 안 되냐. 그냥 정리해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 먹이는 남편이 있으나 재물은 많이 취할 수도 있었다. 이 사주는 재물을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재의 뿌리도 있고 식상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재물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더라. 단 뭐냐면은 요러한 살, 건강에 이상이 없든지 또 내지는 남자로 인한 문제, 또 내지는 위험한 직업을 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남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또 보셔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간이나 지지나 기운이 어떻게 또 내지는 어디로 이렇게 맺혀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월지가 비견입니다만은 이렇게 식상이 있고 또 비견이 있는데 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으로 따지면은 지지의 기운들이 식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견일 때 쟤를 만나면 대패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대패가 나질 않고 오히려 기락에 작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지의 기운들이 식상으로 이렇게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지지의 기운이 식상으로 맺혀 있으니 정관이 지지로 들어올 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남자하고 인연 없는 팔자입니다. 남자가 있다라면 애를 먹이는 남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남편하고 연이 없는 사주. 단 재물은 많다. 그래서 그 남편이 살이라 그러면 내 남편 아닌 사람들을 활용하여 식상으로서 재물을 번다.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용적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남자를 활용하고 그걸로서 우리 서비스도 하고 재물도 번다라고 하면은 이명적으로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지가 비견이니까 관을 만나야 되는데 관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은 만나지 못했다. 월지가 비견이니까 식상운이 좋죠. 좋습니다. 월지가 비견이니까 재운은 패인데 이 경우는 패가 나질 않습니다. 월지가 비견이니까 인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운을 따지면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여자인 경우에 식상으로 이렇게 운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여자가 식상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좋은 점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나쁜 점은 남자가 맥을 못 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을목을 쳐버렸거든요. 신금이 오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한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무토가 이렇게 개수를 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까지 상관이 왔으니 내가 바깥에서 공은 세우지만 이러한 문제, 남자와의 문제는 항시 남아있더라. 그래서 올해처럼 무토 기토가 뜨니까 작년하고 올해 기해, 천간에 기토가 뜨니까 개수가 얻어맞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난 돈도 좀 깨지고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이 있으니 그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은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지났죠. 여자인 경우에 대운과 세운이 신유술로 왔으니 이 남자가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질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 남자 역시 방의 흐름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의 흐름이 좋으니 그냥 버티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단 맥을 쓰지는 못하죠. 축도부터 이미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돈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제 궁합을 봅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는 지지가 수기운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게 되면은 축토유금 신금 관사본잡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천간에 물론 개수를 치는 이렇게 무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문제죠. 하지만 이 개수 하나 있는 것은 대단히 좋다. 저거 하나 바르고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지지를 보게 되면은 이 여자분과 산다 그러면은 아마 자기 명을 다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7살인데 전부 관살에다가 이렇게 재가 갖추어진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여자인 경우입니다. 여자인 경우는 요 을목 하나만 제거시켜주고 개수를 이렇게 살려주면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남자의 운을 이렇게 사주 속에 붙여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전부 관살에 한마디로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 지지가 비견인데 뭐라도 관이라도 하나 들고 오는 남자면 좋은데 식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비법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법은 없습니다. 사주를
잘 못 보니까 비법을 찾게 되는 거죠. 사주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그러한 비법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냥 답을 알게 되죠. 그렇죠?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이렇게 글로 나타낸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상대방의 사주를 내 사주에 가져와서 붙여서 그래서 내 사주를 모양나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사주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인지 이것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궁합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궁합만 굳이 따질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도 마찬가지로 나와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대방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요 사주 두 개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둘을 결합시킨 후에 서로 어떻게 OX라는 답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궁합을 보다 보면 완벽한 궁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또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궁합이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에서 어떤 약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운이 좋을 때 결혼을 해라. 역시 사람은 운이 좋을 때요. 좀 그렇게 비슷한 유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궁합을 보시면은 좀 더 궁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에 빠져 있는 부부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